본격적으로 오늘 오후에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검찰은 3년을 일단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징역 3년 구형을 했고 재판부에서 이 대표가 이제 위증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제 이 대표의 고의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좀 유무죄를 가른 쟁점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이제 중형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우선 유죄냐 무죄냐와 관련해서 제가 판사 시절에 이 증인들에게 고지했던 게 있습니다. 요걸 보고 읽어주시나 봐요 판사님들이. 네. 이걸 보고 물론 이제 외워서 하는 거죠. 예. 저도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잘 있더라고요. 아주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먼저 증언 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 또는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 요게 포인트입니다. 위증죄는 네. 예.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말한다고 위증죄가 성립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거를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와 그 김모 씨의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하면 이렇게 기억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네. 그리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증언하라는 전체적인 취지가 나오고 그에 대한 기억의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김모 씨는 법정에 가서 스스로 위증을 했다. 즉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또는 기억이 불분명한 것을 기억을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위증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본범이 우선 위증을 인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녹취록의 취지는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기억하는 것처럼 해라 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위증 교사는 성립한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자, 형량에 있어서 형량. 일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는 네, 거고 특히, 형량인데 네. 유청은 부장판사도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영장 판사조차도 네, 맞습니다. 기각 사유에 위증교사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네. 이제 포인트는 이제 위증에 있어서 역시 판사들이 가장 안 좋게 보는 건 재판 결과에 그 위증이 영향을 미쳤냐입니다. 네. 그런데 참 그 당시에 이제 성남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허위 사실의 주장 없이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 있는 표현은 확정 판결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공표까지 되지 못한다 또는 피고인의 입장 표명 내 평가 정도라고 무죄 판결을 했었습니다. 1심 선고에서는. 네, 1심 때.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가중 요소까지 적용될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택되느냐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전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 영역에서. 네. 근데 늘 얘기를 하는 게 보면 감경의 요인보다는 가중 요소가 있다. 특히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동종전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보니까 벌금형. 네, 이게 또 그것 때문에 양형 또, 기준에는 예. 동종 누범이라고 돼 있어서 동종 누범. 네, 실형이 나왔어야 되는 사안이라 가중 요소 양형 기준에서 정한 가중 요소는 아니고요. 예. 다만 판사들이 양형 기준을 참작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도 참작하기 때문에 양형 기준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중 요소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고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무고랑 검사 사칭이 정과로 있을걸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누범이 대표는? 아닌 벌금형. 누범이 아니라서 네, 벌금형이라. 누범이 아닌 그렇죠. 양형 예. 기준상의 그렇죠, 맞아요. 네. 특별 가중 요소는 아니고. 네. 그 말씀하시는 게 저게 정확하게 맞으시는 게 저는 저 표현을 법대 밑에서만 늘 들어가지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변호사들도 증인 신문을 할 때 판사님들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안 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저 표현이거든요. 정확하지 않은 거를 그렇죠. 얘기를 하면 네. 재판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예. 기억이 안 나는 거를 기억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증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녹취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를 계속 그렇다고 해주면 되지라던가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거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제가 좀 선거 때문에 미리 나와 있어서요 라는 말까지 하면서 제가 그걸 알기 어려운 상황임을 맞아요.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경험하지 않은. 예, 근데
그렇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맞아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그렇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법률가들이 다 봤을 때 이게 위증이 아니면 앞으로 그냥 법정은 거짓말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위증이 아니면 왜냐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누구도 위증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네. 좀 애둘러서 이렇게. 애둘러서 그렇게 얘기하죠.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그러고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것도 위증을 하는 사람들의 다 똑같은 위증교사하는 사람들의 그 워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바로 요런 킬링이 되는 요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이 딱 인정되는 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네. 유죄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마 우리 그 전상문 변호사님도 판사 시절부터 생각해서 그 아마 생각을 아무리 해보셔도 저도 그렇거든요. 이 사건은 30분 녹취를 저도 계속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무죄 판결문이 안 쓰여지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